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09% 하락하면서 2,41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21% 내린 6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상승장을 주도했었던 IT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제 약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까요? 앞서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을 냈었습니다.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 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드릴 텐데요. 출연하실 때마다 이렇게 수익률 자랑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J ENM 보겠습니다. 매수일이 8월 14일이었고요. 지금 수익률은 14.5%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도 볼게요. 박윤경 팀장님은 가장 최근에 주셨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9월 6일에 주셔서 거의 한 열흘 조금 넘게 시간이 걸렸고 지금 13%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 있으시죠?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리뷰하겠습니다. CJ ENM. 예, 잠시만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네. 예. SK 하이닉스 리뷰를 좀 드리자면 일단 제가 목표가를 저번에 75,0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그 75,000원 돌파하고 나서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인 80,000원까지 지금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속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한 83,000원 정도로 좀 다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 그 중국 기술 유출권으로 해서 일단 중국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제재를 걸었다라고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지금 중국에 지금 공장 증설을 약 1조 원 가량 투입을 해서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안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모든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정부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 실적이 가시가 되면서 지금 2분기 때 일단은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서 주가도 흐름도 양호하게 기록한 만큼 주가가 조정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지금 다시 주가가 재상승하고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앞으로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지금 제가 연초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많은 지금 약 4조 원 가까운 분기 실적을 3조 6천억 가까운 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 10조 이상 올해만 해도 10조 이상 기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 영업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주면서 반도체
호황이 왔는 그런 종목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박용경 팀장께서 제시하신 목표가를 이미 도달을 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이셨어요. 어제 종가가 79,200원이었고 제시하신 목표가는 83,000원이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박용경 팀장님의 포트에도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CJ ENM 리뷰 듣겠습니다. 네, CJ ENM 대한민국 그 넘버원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데요. 역시 방송 쪽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방송의 플랫폼과 제작, 그 다음에 작가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확보한 유일한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익성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뭐 TVN 수목 드라마 5년 만에 라인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랙 슬기로운 깜빵 미스터 선샤인 등 좀 기대가 되는 신작 드라마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효과도 좀 이슈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화 사업 좀 부진했는데 4분기 이후에는 남한산성, 궁합, 그 다음에 7년의 밤 등이 좀 반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자체 제작, 해외 자체 제작 비중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제작사로의 도약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음악 쪽은 원어원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방송과 결합된 음악 사업에서도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방송 사업의 1.7.9조, 그 다음에 영화 사업의 0.39조 외에 그 자회사 넷마블 게임즈의 가치가 2.1조 수준으로 지금 현재 시총이 약 80% 이상 되는 자회사 지분 가치에 좀 그 포인트를 두시면서 CJ ENM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9만 원의 목표가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8분입니다. 장 개장을 한 1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생 차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듣기 앞서서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있을 이제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지금 큰 폭의 어떤 상승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강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난 월요일에 좀 한번 언급드렸던 그 종목별 쏠림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삼성바이오라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일부 종목들하고 업종군이 좀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이렇게 수급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쏠린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기에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어떤 그 자금 유입이라던가 이런 어떤 신규 자금 유입이 좀 더딘 측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관망세가 좀 이어지면서 종목 쏠림이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늘도 시장의 관망세가 짙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초가 공략주 발굴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그 상당한 이제 흑자 전환이 뭐 기정사실화가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더디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북핵 리스크 또 사드 보복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좀 짓눌렸던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예전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장거리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객 수송 증가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0.4% 전년 대비 0.4%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면서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화물 수송 증가율이 IT 성수기가 맞물리는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항공주 하면은 이제 여객 수요에 대해서 포커싱 좀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화물 물동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는 계속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앞서 가장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뭐 체크는 더 며칠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하던 패턴이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를 해줬고요. 어제도 특히나 이제 기관이 한 8만 3천 주 가까이 특히 연기금이 4만 주를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좀 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동시효가는 33,550원 나오는데 33,000원 전후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전고점 부근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또 올해 흑자 전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말씀으로 대한항공 추천하셨는데요. 어제 3% 가까이 주가 올랐었습니다. 33,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초가 공략주였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장 개장 8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셀루메드입니다. 무릎 연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부정적이십니다. 길게 보면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신지 들어볼게요. 김지훈 차장님. 네,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겠다. 왜냐면 실적의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임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탈회골 기질인 DBM 내 내장돼 있는 천연 고려성 단백질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골 이식제 대비 높은 골 형성 능력을 발휘해서 뭐 아시아에 이미 한국과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재승인 도전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세계 최초로 새로운 방식의 무릎 연골 치료제 개발에 따라 뭐 그 부분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상한가로 간 것을 보이고, 무릎 연골 시장 규모가 2023년까지 약 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 시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철저하게 재료하고 뉴스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기술적 대응을 말씀드렸고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지금 양봉에,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가격이 뭐 7,510원 선을 아래로 내려오면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만큼 주가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요. 뭐 7,510원을 안 깨고 그 가격 위에서 마감할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으니 신규 관점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들이 좀 추세를 조금 더 끌고 가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의 모멘텀을 바탕에 둔 종목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셔서 매매하시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에 주가가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루메드 봐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주가 종가 기준으로 6%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렸는데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박윤경 팀장님.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모두 극복을 하고 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흐름이 지금 10,000원, 7,000원에서 지금 올해는 10,000원 정도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런 작업들이 사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실적이 이제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상승기에 접어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뭐 중실료 처리 시설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바레인 밥코 정유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굉장히 수주할 물량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 외에 총 8억 달러 지금 입찰건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나 매출 쪽의 부분에서는 과거 2011년에 기록한 최고의 매출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 관점에서 좀 굿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물론 이제 건설 쪽이나 화학 쪽에 지금 화학 플랜트 쪽이 지금 정유 시설이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비할 그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런 쪽도 이제 좀 물량이 좀 떨어질 것이라 예측이 있지만, 하지만 조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곧 의견을 드렸던 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괜찮게 포트를 담지는 않고 옆에 보시기 괜찮은 종목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의견을 드렸고요. 네. 지금 당장 좀 포트에 담기보다는 좀 상승 흐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담아주시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굿 의견이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 배드 의견 드신 김지윤 차장님. 네. 예. 그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유가가 그 앵커님 생각하시기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그 손익분기점을 넘을까요? 유가의 레벨이 45달러 선이요? 아, 비슷한데요. 네, 예. 50달러가 손익분기점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봅니다. 예, 50달러를 계속 넘을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해외 중동 쪽에 플랜트 하는 회사는 이익이 좀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를 보시면 굉장히 42달러에서 최대 맥스 52달러의 아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고요. 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유가가 그 제한적인 레벨을 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펙 그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제대로 좀 이행되는 게 좀 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의 셰일 오일가스의 그 폭발적인 공급 증가량입니다. 물론 신흥국,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수요는 있지만 수요에 못지않게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계속 좀 유가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수주 외에 신규로 수주를 받기에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제한적인 레벨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따른 좀 유가의 장기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삼성 엔지니어링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어제 철강 업종 강세였는데 대장주 포스코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있고요. 또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더해져서 중국의 철강 업체 구조 조정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주가 4% 가까이 올랐었고요. 오늘도 동시호가 상황으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십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좀 드려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사인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중국 쪽에서 철강 쪽의 시장 구조조정을 먼저 한번 해서 일단 물량 공급에 좀 차질을 빚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 포스코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철강 단가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가가 지금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4조 원 가량. 그래서 지난 2000년대쯤에 한번 기록했던 영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비슷한 실적을 지금 낼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충분히 주가 흐름은 조정을 받고 한번 반등을 한번 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프가 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시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9월 20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보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닷새 만에 하락이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지금 역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260만 원 선은 그래도 지지가 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사상 최고가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8거래일 만에 약세 마감이 됐었거든요. 오늘 다시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는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8만 원에서 500원 빠진 79,5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볼게요. 현대차의 움직임입니다. 어제도 2%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분석했던 포스코 4% 어제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소폭 밀리고 신한지주 역시 0.2% 정도 조정을 받으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하루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0.34% 상승한 2,424포인트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상승 0.3% 오른 676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먼저 좀 보면 일단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지요. 1% 가까이 오르면서 14만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메디톡스 하루 만에 또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메디톡스가 0.17% 오르면서 57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밖의 종목들 저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고요. 흐름이 좀 엇갈리는데 오늘은 휴젤이 0.04% 소폭 밀리고 있고 그 밖에 포스코 캠텍이 강세입니다. 2%나 오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주가는 5%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0.3%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볼게요. 김지훈 차장님. 네, 먼저 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은 3분기 영업이익이 약 2,611억으로 전분기 대비 약 20% 가까이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거고요. 2분기에 이연된 중공업 매출 발생과 화학 부분 폴리케톤 재고 평가 손실이 좀 일회성 비용 제거로 좀 수익이 좀 더 좋아질 거다. 3분기에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게 포인트고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의 산업 업황에 대한 호조세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는데 터키하고 치즈호 쪽에 스판덱스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PET 타이어 코드 또한 3분기에 판매량이 좀 정상화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은 주택 실적이 조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부분에서 역시 또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NFC의 산브라 질소가 지금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기초 석유화학 제품인 MEG와 PTMEG, MDI, 프로판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스판덱스 하반기 베트남과 중국 쪽의 추가 증설 물량과 스틸코드 하반기 증설 물량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요. 배당 수익률 3.4% 상당히 견조한데요. 그 경영 효율성 제고의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전환 검토를 최근에 좀 이슈화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됐을 때 기업 가치는 상당히 재평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금융 부분 효성 캐피탈을 계열사에서 제외할 경우 약 6조 원의 순차입금 감소로 주가 약점이 되었던, 지속적으로 좀 약점이 되었던 재무구조 부분이 좀 걸림돌이 좀 개선될 점만 아니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만큼 좀 추후의 상승 여력은 매우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좀 그 소개드린 이후로 좀 주가가 좀 좋은, 굉장히 견조한데 이노션입니다. 이 3분기 매출 총이익은 952억, 영업이익 250억으로 좀 컨센서스의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미주 지역의 호실적이고요. 중국 부분은 매출 전체 대비 약 3% 수준밖에 안 돼서 상당히 비중이 낮아서 뭐 사드에 관련된 우려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 소비 심리 부진도 역시 조금 광고 경기 약세에 좀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매출 총익, 중국은 사드 피해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최소 1년 이상 좀 안정적으로 광고 미디어 쪽의 성장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G70 제네시스 라인 신차 효과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풀체인지 볼륨 신차 모델 산타페 TM 같은 경우도 좀 조기 등판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정치 불안의 기저효과까지 작용해서 국내 시장 중심으로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빅 이벤트인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완성차 마케팅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 역시 그 매출액은 1조 1,500억대, 영업이익 1,058억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좀 견조한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 이노션을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도 3분기에 그 세전 이익이 약 3,400억대로 어닝을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PVC가 구조적인 호황으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따라 2017년까지 7.500만 톤의 규모의 PVC 설비를 폐쇄해서 역시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고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석탄 기반 카바이드 공법의 원가 경쟁력 상실이 그 이유가 되겠고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공급을 억제해서 역시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그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스프레드 마진과 가격의 상승 효과,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 가격과 스프레드 마진 효과가 동시에 좋아지는 게 지금 하나케미칼이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또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고객사 넥스트에라 납품건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납사 크래커 YNCC와 하나토탈 등 자회사의 실적 개선까지 맞물려서 지분법 이익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2017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퍼는 약 6배 수준이라 추가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투신과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 있어 기존 전략 변함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최근에 설명드린 세아자강입니다. 3분기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수출에 대한 판매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세아제강의 주요 그 원재료와 관련된 열연 제품 판매 단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2017년 연평균 강간의 판매 단가는 전년 대비 약 30% 인상을 전망하고 있어서 세아장 역시 가격의 효과를 좀 누릴 전망입니다. 최근의 하락은 판재료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적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미국 무역 확장법 등에 대한 펀더멘탈이 좀 훼손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3분기에는 북미 쪽에 강간의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수출 판매량이 증가해서 전체 판매량은 40만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무부가 부과한 그 관덤핑 과세율이 타 경쟁업체들 2.8%까지 인하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를 볼 전망이고요. 3분기 연결 매출 6천억에 영업이익 370억으로 견조한 수익 모멘텀으로 세아제강도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하반기 실적이 LCD TV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TV 업체들의 패널 구매가 줄어들은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한보다는 OLED 성장성을 보시고요. OLED의 패널 생산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삼성과 다르게 그 OLED 그 패널 쪽에서는 LG가 그래도 선두업체로 치고 나가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OLED 패널 쪽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OLED TV 패널 출하량은 올해 3분기에 45만 장을 기록하고 전분기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4분기에는 58만 8천 장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OLED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동 중인 E5 라인이 6세대 플렉시블 OLED 라인의 가동 정상화가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가동화도 E6 라인을 안정화를 좀 단축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어제 그 주영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 부분이 그 산업계 출신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라 조금 LG 투자에 대해서 기술 유출의 우려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LG 그룹사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효성부터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공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박용경 팀장님의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파트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아이폰이 공개되면서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면서 좀 새로 거기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휴대폰 그 모듈, 그러니까 지문 센서 모듈이나 다른 카메라 모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액세서리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일단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걸로 좀 보이는데, 하지만 이틀 전에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크게 거래량이 또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전환 흐름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해외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공급 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지문 인식 모듈이나 신규 센서 모듈이 지금 새롭게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돼서 새롭게 매출에 좀 기여할 것이다라는 좀 시장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에 그 한 신규 센서 모듈만 한 740억 규모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일단 국내 쪽으로는 매출 신규 센서 모듈 시장 점유율이 한 60% 가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회사이지 않냐. 그리고 거래량도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적과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것들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이제 견고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주가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RF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텍도 마찬가지로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의 하나인데요. RF텍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기술이 조금 뛰어난 회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F텍이 지금 최근에 주가를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 전환사채 가격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됐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8,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조정했을 때는 거의 지금 5,600원까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정선을 거의 조정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져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21선, 61선 밑으로 한번 반등을 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거래량이 조금 한번 나와주면서 소폭 반등을 했는 것으로 조금 확인됐는데, 일단 RF텍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지금 그 스마트폰 라인이 지금 무조건 무선 충전 기술을 탑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RF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DY파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Y파워는 그 중국 굴삭기 시장에 대한 성장 쪽에서 이제 기대감에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는데, DY파워 쪽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좀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주력 제품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기술적 장벽, 그러니까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 사실상 좀 높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DY파워는 이제 기술적 장벽이 높은 시장 1위 선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사실 중국 쪽에 부동산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경기 침체까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은 될 것이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면 건설 쪽에서 호황을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금 건설 경기 호황이 지금 뭐 5년, 6년째 지속하고 있고, 지금 5년차, 6년차 지금 유압 실린더를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기에 온 만큼 DY파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신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 중국 쪽의 수혜를 받아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래량이 한 번씩 계속적으로 나와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뭐 판매 대수가 거의 한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올해 주가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옆에 두고 좀 접근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하티아입니다. 대하티아 같은 경우는 제가 1,800원 선, 1,900원 선 사이에 조금 매수 사인을 좀 드렸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8월 중순에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번 1,800원 선에서 1,900원 선으로 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하티아 같은 경우는 121선과 지금 61선 이상 안전하게 좀 안착을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실적과 영업이익 쪽 그리고 최근에는 그 칸사스 운용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세계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좀 밝혔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그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과 연결이 된다면 일단은 대하티아이도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저점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정부 철도 수혜나 러시아 쪽으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렸을 때 지금도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동부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은 오늘 좀 매수 사인을 좀 드릴 종목인데요. 일단 한국토지신탁과 최근에 2,070억 규모, 그러니까 약 2,100억 규모 가량의 신규 오피스텔 건을 수주를 좀 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지금 좀 건설 경기 동부건설이 좀 안 좋으면서 일단 회생 절차 종결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그 동부건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 물량을 좀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뭐 거의 2,100억 가량의 물량으로 좀 이어졌다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최근에 12,000원 선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61선과 121선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좀 날아갈 수 있는 그래프를 좀 그리지 않을까, 주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수 사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12,000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전고점 그리고 급락 이전인 15,000원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유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탑5 종목도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해드린다고 광고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4477님께서 마이크로 브랜드 문의하셨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1,800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여쭤보셨고요.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1,800원은 지금 현재가 기준 약 22% 정도 하락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브랜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사 생산 기술 발전에 따라 기판이 좀 대형화되고 있고 미세공정화되어 있어 프로브 카드로 그 반도체 식박 방법을 이용한 초정밀 기술, 그러니까 초정밀 기계 기술을 이용한 그 MEMS 공법이 사용되는데 국내 유일의 3D MEMS 그 프로브 카드 전문 회사입니다. D램과 낸드 쪽 양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그 갤럭시 노트 8이 최대 메모리를 채택해서 D램과 낸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D 낸드 생산의 본격화에 따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쪽 그 마이크로 브랜드 낸드 매출이 90%나 육박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고객사 3D 낸드 라인 확대 및 가동화로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3D 그 MES 프로브 카드 제조기업이라 과점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이 프로브 카드 시장에서. 그래서 글로벌 4위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 신규 제품 하반기 사용화 가능 여부가 10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어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단계 사용 가능한 그 테스트 소켓을 개발해서 후공정 분야로의 사업 확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장 증설로 기존 대비 약 50% 수준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는 아산 공장으로 신공장 이전이 2018년에 본격 가동화 기대감도 있고요. 2018년 퍼 기준으로 10배 수준이라
물론 손실이 크셔가지고 좀 상심이 되시겠지만 좀 꾸준히 기다리시면 주가는 좀 그 1,800원 이상에서 수익권에서 좀 저는 매도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 지금 봐드렸고요. 매수가가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김지훈 차장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이번에 박윤경 팀장께도 문자 상담 요청을 드릴 텐데요. 9180님께서 파트론을 문의하셨습니다. 파트론은 오늘 박윤경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1,800원에 20%를 사셔서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절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팀장님. 네, 일단 그 손절하시기에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매출보다 내년 매출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회사가 성장을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가 한두 달 안에 실적이 뛰어난 실적, 영업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실적이 100억, 200억 가량 영업 실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파트론 같이 지금 휴대폰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을 지금 발판을 삼아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것만큼 지금 카메라 모듈이나 지문 인식 모듈 그리고 센서 모듈 이런 쪽이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은 조금 1,800원에서 좀 빠져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좀 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은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손절하지 말고 조금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하신 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네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가 매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60일선을 다시 재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점이 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 부진이 단기 저점으로 좀 작용을 했고 3분기에는 연결 영업이익 기준 1조 1,623억 원 최근 나온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기존 컨센서스 1조 960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다가올수록 컨센서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좀 업황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분기에는 좀 더 실적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중국 구조조정 및 견조한 철강 수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또 중국의 1대1로 또한 미국의 트럼프발 인프라 사업은 올해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글로벌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캐터필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역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좋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60일선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60일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난 지금이 좀 매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한 32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0만 원. 이 목표가는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손절 라인은 30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4%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소폭 눌렸을 때 매수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종목을 볼 텐데요. 5위부터 1위 종목입니다.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한온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한온시스템 제가 어제 그 기업 IR을 다녀왔는데요. 예.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에서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갔다 온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중국 공장 가동률 저하로 영업이익 소폭 감소로 예상하나 유럽 쪽에서 상당히 유럽법인 리스트러칭 효과라든가 주요국의 그 내연기관 판매 제한 로드맵 발표로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 규제에 따라서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 규제 본격화에 따라 동사의 친환경차 예열 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좀 부각될 것이라 봅니다.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제 들어본 바로는 그 열 관리 시스템으로 납품하는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덴소와 한우 시스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스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듈화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미국 빅3 오하이오 공장에 대한 좀 정상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포드 쪽 20% 매출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현대 기아차 신차 내종 이 SUV 차종이랑 그 친환경 차종이라서 판매 단가까지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와 합작 추진으로 중국 로컬 비중이 30% 확대되면 좀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지 리스크 완화 요인이 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연간 5조 6천억, 영업이익 4,400억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중기 60일선이 1,900원 이탈하지 않는 15,000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관점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투스입니다. 3분기 매출이 1,279억, 영업이익 478억으로 역시 3분기와 4분기 하반기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에 따라 최근 주가가 다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 매출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견조하고 4분기에는 중요 컨텐츠 공성전의 업데이트가 좀 기대가 되고요. 서머너즈의 e스포츠와는 좀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좀 신규 그 게임 동력이 없어서 2018년 1분기에 서머너즈와 MMORPG와 블리자드 인기 IP 스카이랜더스를 이용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상당한 흥행을 기대되는 신작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행된 마케팅 비용 정상화로 영업이익 분기당 4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견 게임사들 해외 시장 성과 창출과 인기 IP 확보, 추가 캐시 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이 부분을 모두 보유한 컴투스가 7,500억대의 현금성 자산으로 최근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순매수 들어오고 있어 15만원까지 중장기 끌고 가는 전략 변함 없고요. 다음은 CJ ENM입니다. 3분기 실적 매출액 4,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190억대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방송과 영화 모두 제작 역량 강화가 전략 키워드로 아까 말씀드린 TVN 수목 드라마 라인은 5년 만에 부활이라든지 올리브 온스타일 등 투타이어 채널 역시 제작 역량 강화 그리고 JK 필름 트랙 레코드 확보로 국내와 해외 모두 시나리오 기획 개발 및 공동 제작 배급으로 영화 쪽 수익성까지 강화까지 되면 방송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본업 가치가 좀 시장에 부각을 받을 것이라 보고요. 아까 넷마블의 지분 가치는 현 시총의 약 90% 가까운 수준이라 지분 가치 그리고 하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이슈까지 상승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쭉 지속될 전망이고 8월 중순부터 외국인 쪽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어 중장기 9만원까지 우상향의 흐름 역시 기존 전략과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개드린 2위는 한미글로벌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 사업 관리 기업으로 설계와 건설 일정, 사업비, 시공, 유지 관리, 건설 사업 모든 과정을 전문 기술력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건설 쪽 모멘텀보다는 국내 IT 기업의 신규 증설 모멘텀입니다. 그 검증된 사업자한테 재주문하는 사업 특성상 근본 역시 IT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증설 사이클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미국 쪽 역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따라 실적 개선세, 자회사가 오타카, 데이CPM 같은 자회사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립 증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유가 기조에 따라 중동 지역 그 사우디 아라비아 수주 둔화 우려가 있지만 2018년 목표로 그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IPO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이 부분도 좀 완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신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신탁회사 연간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로 신규 시장 진출도 기대를 하고 있어 수급 연기금이 8월 18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7월 18일 단기 바닥권 수준이나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만원, 목표가는 중장기 12,500원 보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1위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순수 전기차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에 연관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 전문 업체로 상당히 기술 장벽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배터리 관련해서 파나소닉 1위가 파나소닉이라는 업체인데요. 원통형. 그 다음에 2위가 LG화학입니다. 12.3% 파우치형. 근데 이 시장 초기 단계로 각 유형별 배터리 볼륨은 증가 추세에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이 PTFE가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전해질 막으로 사용돼서 수소차 모멘텀도 동시에 받을 전망입니다.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캐파가 기존 대비 약 80% 이상 증설 효과도 하고 있고요. 역시 상하 프론테크의 부품이 주요 공급되는 공급업체 BMW와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 에너지 저장 전력 시스템의 ESS 도입 업체들은 전기 최대 요금 35% 할인으로 전력 소비가 큰 업체들 중심으로 ESS 모멘텀도 받을 전망이라 ESS 부품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 가격 전략은 60일선 16,55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중장기적으로 23,00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16,750원에서 17,150원 정도 가격대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 중인 한온시스템과 CJ ENM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상하 프론테크까지 넘버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총 5종목이 마저 공개가 된 거고요. 이제 박윤경 팀장님 종목 봐야겠죠.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온입니다. 코스온은 제가 소개시켜 드린 지가 좀 꽤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주가 좀 더 빠졌는데, 일단은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화장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화장품 업체와 달리 선방을 좀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으로, 그리고 2016년 영업이익과 2017년 올해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한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국 쪽에 사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코스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색조 화장품 생산 라인이 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제품이 계속적으로 잘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단 공장 생산 라인을 좀 느린 상황입니다. 느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가까운 공장 가동률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밑꼬리를 달고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161선을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사이클이나 바이오즈 사이클이 한번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크게 한번 시세를 낼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HB 테크놀로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규 OLED 제조 장비를 개발 공급해서 지금 납품을 가시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등 전 휴대폰이 지금 LCD에서 OLED 쪽으로 좀 갈아타고 있다라는 그 TV 패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OLED 패널이 좀 많이 양산을 좀 할 것이라는 그런 그 시장적인 관점, 그리고 뭐 이미 아이폰은 발표를 했지만 그런 관점이 좀 많은데, 일단 거기에 비추면 일단 OLED 장비,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HB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343억 정도 나왔는데, 뭐 그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는 뭐 거의 160% 이상 가까운 그런 매출을 좀 기록했고요. 지금 3분기 실적도 지금 가시화가 지금 되었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최저점 9월 5일날 4,110원을 찍고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지금 60일선을 조금 안착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금 변동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60일선을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괜찮은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과 그 수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 그래 8월 정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조정 기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하지만 그 조정이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했던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런 연초의 영업이 매출액과 지금 3분기 때 예측을 하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지금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만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1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재평가되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지금 8만 후반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낸드플래시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좀 그 단가 상승기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매출에 대한 호조로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숙제가 일본 도시바 그 합병 이슈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 이 합병 이슈가 아니더라도 SK하이닉스는 충분히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합병 이슈가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끝나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괜찮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탑픽 종목으로 저저번 주에 탑픽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중국 투자 제재가 좀 나오면서 조금 급락을 하고 오늘도 조금 2% 이상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LCD에서 OLED로 지금 공장 라인을 거의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OLED 쪽으로 이제 기술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쪽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으로 성장성은 좀 문제가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OLED TV나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 OLED 패널을 전부 다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화웨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패널 공급,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이폰에 거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웨이가 LG 디스플레이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뉴스가 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생산 라인 변동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LG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넘버 1.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이원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반도체 장비를 조금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기타 가공 모든 걸 좀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최근에 미국 어플라이어드 회사와 지금 한 60억 가량의 규모의 그 물량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이원스가 지금 미국 시장을 열었다라는 거는 미국 그 어플라이어드 메터리얼스 외에 다른 회사로도 조금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61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50억 정도 가량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지금 약간 좀 2016년 대비 좀 빠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반등을 나와줬을 때, 거래량과 반등을 나와줬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목표가를 손절가를 잠시만요. 14,600원 주셨더라고요. 네, 14,600원 손절가를 좀 드리고 목표가를 17,000원을 좀 단계를 잡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어떤 종목 제시하셨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또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이었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또 시황 분석 여쭤보겠고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부터 9월 5일에 한솔테크닉스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고요.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수익은 8% 이상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9월 6일에 주셨던 롯데케미칼부터 또 9월 12일에 일진다이아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9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한 번 신고가가 나고요. 지금 보유 관점이시고 7%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9월 13일에 주셨던 삼화전기부터 또 어제 제시가 됐던 9월 19일 종목 애경유화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9월 15일에 주셨던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장중에 4% 급등이 나오던데요.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데 오늘 장 상황을 반영을 하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것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3차 목표가 돌파하면서 54%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제시한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진디스플레이 상향한 목표가를 돌달한 이후로 지금 3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현재 3차 목표가 12,650원 제시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베스트 필살주에 등극하고 있는 두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사막 콘덴서가 2차 목표가인 27,500원 돌파하면서 2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새롭게 3차 목표가를 3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온시스템 기존 목표가 12,000원 넘기면서 7%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목표가 13,200원으로 상향해 지속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중이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오늘은 9월 7일 날 말씀드린 풍산입니다. 종목 코드 103140.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 후 물량을 축소하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본절에서 청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본절에서 오고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본절보다 6틱이 떨어지면 그때 순절을 하면 좀 더 눌림 후 반등할 수 있기에 마지막 기회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월 15일 날 본절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수익 낸 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본절에서 6틱에 청산했어야 하고 혹시나 청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최초 손절가 46,000원이므로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45,400원으로 청산 준비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듣겠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은 5일 지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5일에 대해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5일은 오늘 횡보로 보고요. 공격적 매도가 50.79가 저항시 하방이나 돌파가 되면 51.08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 매매하신 분들은 51.08가 혹시라도 돌파가 된다면요. 이제부터는 지속 상방으로 5일을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매수 상방으로 보면서 매도보다는 매수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혹시나 공격적 매수가 밑에 49.84가 지지선인데 거기서 돌파되면 상방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49.84가 깨지면 49.54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49.54가 깨지면 지속 하방으로 그때부터는 매도로 하방으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국내 시황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빨간불 켜면서 오르면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이 됐고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항상 오르지만 않고 항상 내리지만 않습니다. 올랐다가 이제는 이번 주는 횡보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상승과 약 하방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와 동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2397.16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입니다. 이 위에서는 내리든 올리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397.16이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으로 물량 확대를 하시고요. 현금 축소와 수익 나는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혹시나 2397.16이 깨지면 2382.72까지 지지를 해준다면 아직까지 코스피는 상방으로 살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내 선물은 316.95가 지지시 지속 상방입니다. 또한 315.95가 지지되면 전체적인 시장은 상방이기 때문에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담대하게 갖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종목 069620. 자, 이 종목은 2017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10.3% 증가한 4,712억 원을 기록했고요. ETC와 OTC, 수출 등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과 R&D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는데 제가 오전에 서울경제 인터넷에서 장 전에 방송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9시 한 40분이 됐기 때문에 약간 오른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전 장 전에 오셔서 들어주시고요. 자, 목표가는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9만 8,000원으로 대웅제약을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장기 관점으로 손절보다는 추세로 간다 생각하시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갖고 오는 종목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외환영웅의 필사 종목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어제 7%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도 외환영웅께서는 무료 방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시청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울경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외환영웅 신동환이 아침 8시 40분부터 새벽 밤 12시까지 오전에는 주식, 또한 오전과 11시 전까지는 국내 선물로 대응을 해드리고요. 저녁에는 해외 선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9시 38분 이후에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내려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매수가 이상으로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께서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장 전에 제가 얘기하는 매수가를 먼저 대응해 주시려면 좀 더 발빠른 종목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양 지수 모두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 하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의 주체는 개인들이 사주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